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미운맨 새끼의 실룡입니다. 오늘은 맨유의 다음 시즌 재정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야 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을 꺾고 우승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단이 돈을 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런 유로파 같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리그의 성적에 따라서 중계권 혹은 차등 보상을 지급받거나 혹은 유로파 이상의 챔피언스 리그 대회에 출전을 하거나 그 외에도 선수를 팔아서 이적료를 버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도 구단 운영적인 부분, 시즌권 판매 수익이라든가 유니폼 보면은 이런 스폰서가 있잖아요. 스폰서 비용이라든가 혹은 구단주가 직접 투자를 하는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맨유의 상황을 보자면 유로파 리그부터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 같은 경우는 출전만 해도 364만 파운드, 하나로 약 68억 정도 상금을 받고요. 유로파 리그 페이즈에 돌입하는 경우 승리 시엔 37만 9천 파운드, 우리나라 돈 7억 정도가 주어지고요. 무승부를 거두기만 해도 12만 6천 파운드, 약 2억 정도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상위 8개 팀에 들었을 경우엔 보너스로 50만 파운드, 약 9억 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맨유 같은 경우는 리그 페이즈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무패를 기록했는데 리그 페이즈만 하더라도 승리 수당, 무승부 수당이 꽤 많이 챙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토너먼트로 갔을 때 상금이 더 커집니다. 먼저 16강을 진출했을 경우엔 147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 약 28억 정도가 주어지고요. 8강 진출 시엔 211만 파운드, 약 40억, 4강 진출은 354만 파운드, 67억, 그리고 결승 진출 시엔 590만 파운드, 약 110억 정도가 되고요. 결승을 진출해서 우승을 달성할 경우 우승 상금으로는 500만 파운드가 추가로 더 지급됩니다. 하나로 약 94억 원이죠. 그래서 맨유가 결승전에서 우승까지 달성했을 경우 500억이 넘는 돈을 상금으로 타게 되고요. 우승을 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 뭐죠? 바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 직행권입니다.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 직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아무래도 유로파 리그의 상위 리그다 보니까 상금이 훨씬 큽니다. 우선 참가만 했을 때 7천만 파운드가 주어집니다. 하나로 1302억 정도가 주어지는데 조별리그에서, 지금은 리그 페이즈죠. 리그 페이즈에서 전패를 하더라도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에 비해서 대략 수치적으로도 거의 2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전 수당만 해도.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을 때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큰 게 출전 보상만으로도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후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그 페이즈 홈 경기 티켓 판매가 수입원으로 올 수 있는데요. 리그 페이즈가 총 8경기 중에 홈 경기가 4경기잖아요. 홈 경기 4경기를 치르면 티켓 값이 약 6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경기만 치러도 한 440억 정도가 벌리는 거죠. 모든 경기를 전패해서 승리 수당이 없더라도 출전 수당 1300억에 티켓 판매 수입으로 440억 정도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최소 약 1억 파운드, 하나로 1700억 정도가 수입으로 걷어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파를 우승하면은 1700억 정도 수입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유로파 우승을 통해서도 550억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2200억 원이 넘는 돈을 맨유가 바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대륙간 대회 말고도 기본적으로 맨유가 참가하는 리그가 있죠. 리그 수당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EPL이 지금 현재 세계 1위 리그잖아요. 중계권료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에게 중계권 수익을 고루 분배를 하는데 그게 약 8690만 파운드, 하나로 1600억 정도 되는 중계권을 분배해서 줍니다. 이 외에도 리그 상업 수익에 대해서 수익을 균등 분배하는데 이것 또한 820만 파운드, 약 105억 정도를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참가만 하더라도 약 9,500만 파운드 정도의 재정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로 약 1,7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리그 참가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수익을 주고요. 프리미어리그에도 순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상금을 주게 돼 있죠. 순위당 격차가 생각보다 크진 않더라고요. 순위당 격차는 약 280만 파운드, 하나로 약 50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맨시티 우승했던 상금을 보니까 1억 7,590만 파운드를 줬어요. 이게 하나로 3,164억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돈놀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거둔 성적, 처참한 성적입니다만 그 성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대략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셰필드가 22위를 해서 강등이 됐던 시즌에 22 순위만으로 받은 돈이 1억 97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하나로 약 1973억 원인데 꼴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천억 가까운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팀에 왜 이렇게 승격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이 상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맨유가 17위 내지 16위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셰필드가 받은 1970억에 순위당 격차를 좀 더해보면 대략 200억 정도를 더 받아서 2100억 내지 2200억 정도로 받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영국 내 생중계되는 중계권 추가 수입까지 붙이면 대략 2,300~4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천억 중반대의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중간 결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로파를 우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금, 올 시즌 리그 순위까지 하면 유로파에서 최대 약 550억,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1,700억, 거기다가 리그 순위나 중계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약 2,300~400억이니까 4,55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4,500억이라고 할게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수익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외에 맨유가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 뭐가 있죠? 이건 바로 선수 이적료인데요. 선수 이적료가 올 시즌에 맨유가 꽤 많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래시포드 선수입니다. 래시포드 선수 이적료는 대략 4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780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아마 지금 임대가 있는 팀이 완전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외에 안토니 선수가 있죠. 안토니 선수는 찾아보니 대략 한 3천만에서 3,500만 파운드, 하나로 600억, 620억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안토니 선수를 판매를 고려하고 있고, 올 시즌 베티스에서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안토니 선수를 사려는 팀들이 속속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안토니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산초 선수가 있죠. 산초 선수는 첼시가 완전 영입을 할 수 있는 옵션이 2,500만 파운드, 44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첼시가 이거를 발동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르트문트나 독일 구단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죠. 말라시아 선수가 PSV 아인토벤으로 갔고 완전 이적 옵션 조항으로 1,000만 파운드, 약 192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올 시즌이 끝나고 이별이 확실시되고 이적료를 걷어들일 수 있는 선수들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두 선수 정도가 매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른 팬들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먼저 카세미로 선수입니다. 카세미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또 주급이 있잖아요. 맨유의 최고 고액 주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카세미로 선수를 영입했을 때 약 900억 정도 되는 이적료를 주고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땐 카세미로 선수가 나이 때문에서도 기량이 더 하락하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결되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판매가 유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유가 지금 이적료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보도에 따르면 2,500만 파운드에서 3,000만 파운드, 4,500억 정도 되는 돈에서 카세미로 선수를 사우디에 처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언급된 선수가 호일룬 선수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많은 맨유 팬들도 호일룬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기량으로는 맨유의 성적을 반등시킬 만한 선수가 아니다라고 공감을 하실 텐데요. 지금 호일룬 선수는 이탈리아 리그로 링크가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호일룬 선수의 몸값으로 거론되는 건 약 6천만 유로, 한화로 약 9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선수들을 이적료를 다 합쳐봤을 때 1억 500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게 하나로는 1954억, 2천억 가까운 이적료 수입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정입니다. 그럼 다음, 이적료 다음으로 시즌권 판매입니다. 이 뉴스부터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즌 맨유가 5% 시즌권 인상을 한다고 해서 현지에서는 좀 시위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팬들이. 근데 이게 맨유가 11년 연속 동결이었던 시즌권 판매 금액을 지난 두 시즌간 5%씩 올렸고 다음 시즌도 5% 추가 인상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맨유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인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23-24 시즌이 끝나고 역대급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맨유가 총 6억 6천만 파운드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게 하나로 약 9,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역대급 매출을 올리고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가 1억 3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1,800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9천억이 넘었는데 적자가 1,800억, 거의 2천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굉장히 못하고 있는 가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지금 총 부채가 약 10억 파운드라고 합니다. 1조 7천억. 그러니까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누적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유는 지금 매 시즌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이익이 중요한 구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을 거둬야 빚도 갚고 우리 이제 이익을 내는 구단이에요. 해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좀 더 고리 대출을 받은 빚을 막 돌려서 갚는 거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인 건전성을 갖추는 구단으로 변모를 해야 되는데 진짜 갈 길이 멀죠. 맨유 팬들은 결국에는 이 전 구단주였던 글레이저 가문을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네, 이제 다시 시즌권 판매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5% 인상이 됐을 때 맨유가 시즌 판매권 수익으로 얼마를 거둘 수 있냐? 5% 인상한 걸로는 1,500만 파운드 정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맨유 정도의 구단이 시즌권을 통해서 한 해 판매되는 수익을 조사해봤더니 1억 700만 유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로 약 1,675억 원, 그러니까 약 1,700억 정도 시즌권 판매 수익을 얻고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에 추가 수익 5% 인상률이 붙기 때문에 2천억 가까이 시즌권 판매로 수익을 거둘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구단주가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건 수익으로 사실 잡으면 안 되지만 일단은 맨유가 1년 동안 가질 수 있는 굴릴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레드클리프 경이 첫 해에 맨유에 투자한 돈이 2억 3,800만 파운드 하나로 3,30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450명 정도의 구주조정을 했죠. 처음에 250명, 추가 200명에서 450명 정도 구주조정을 해서 아마 이 정도의 재정 투입을 또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좀 덜 할지도 모르겠어요. 덜 한다고 가정해도 그럼 약 3천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또 뭐가 있죠? 앞에 얘기한 스폰서. 스폰서 지금 맨유가 스냅드래곤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업체 에 스폰서를 받고 있는데 연간 6천만 파운드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6천만 파운드면은 1116억. 그러니까 이거는 1100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맨유가 이것저것 다 모아서 한 해에 내년에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돈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고 그냥 한화로 바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화로 25-26 시즌 맨유가 소위 말해 수입이든 투자든 굴릴 수 있는 돈이 하나로 1조 3,99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조 4천억 정도? 그 정도의 자금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상상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큰 돈을 굴리는데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져봐야 될 거는 맨유가 뭐 1조 한 3천억 원, 4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굴릴 수 있는데 얼마 정도가 맨유가 대략적으로 나가는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결국에 그런 거잖아요. 뭐 직원들의 월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이런 게 있겠지만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어딜까요? 바로 선수들의 연봉입니다. 그리고 사실 구단 직원들 얼마 받는지 제가 몰라요. 기사 검색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단 연봉을 좀 보겠습니다. 맨유 스쿼드가 24-25 시즌 연봉 총액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약 1억 7,260만 파운드 하나로 약 3,218억 그러니까 한 해에 선수들 연봉으로만 3천억 넘게 주는 거예요. 1조 3천억을 벌어도 3천억 정도가 연봉으로 고스란히 나가니까 남을래야 남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을 다 내다 보면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게다가 맨유가 이적료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호구딜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이 계속 악화됐던 게 사실이고 이 외에도 지금 맨유가 빠르게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맨유의 올드 트래포드가 워낙 오래돼서 사실 막 빗물도 쏟아지고 이런 굴욕적인 사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드 트래포드를 개선 보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기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름하야 뉴 트래포드 프로젝트입니다. 뉴 트래포드 프로젝트는 약 10만 명 정도 되는 규모의 경기장을 짓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모든 비용을 환산했을 때 하나로 약 3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당장 투입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몇 년에 걸쳐서 투입을 하더라도 굉장한 금액이기 때문에
맨유는 하루빨리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자체 수입도 거둬야 되고 그 자체 수입을 증명해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면 챔피언스 리그에 무조건 복귀해야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복귀를 해야 출전 수당만으로도 1,400억 정도가 벌리는데 이거 외에도 뭐가 있겠어요? 중계권료 수입, 뭐 승리 수당, 여러 가지 뭐 광고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끌고 모아야 맨유의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고 이 수익성 개선을 해야만 뉴트래포드 로 가는 길이 험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에 가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정이기 때문에 재정에만 한정돼서 얘기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가야 유명한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협상에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예시로 들게요. 요케레스 선수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요케레스 선수가 지금 조건으로 걸고 있는 건 챔피언스 리그 같거든요. 아무리 아모린 감독과 관계가 좋았어도 봐봐요. 맨유가 올 시즌 뭐 17위, 16에서 마무리하면 다음 시즌에 리그밖에 없잖아요. 뭐 리그컵, FA컵은 있겠지만 유럽 대항전 하나도 못 나가죠. 그럼 요케레스 선수가 자기의 전성기 때 큰 무대에서 뛸 수 없잖아요. 지금 스포르팅에만 있어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훨씬 높은데 굳이 그걸 못 나가는 맨유에 오는 거는 결국엔 뭐밖에 없겠어요?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라면 결국엔 또 주급을 많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돈밖에 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가야 이런 영입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요. 주급 협상이나 이적료 협상에서 유리하니까 결국엔 이것도 재정적으로도 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해야만 한다. 로 오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제가 준비하기 좀 어려웠던 게 이런 돈적인 것들에 대한 주제가 찾기가 쉽지 않고 보도가 있더라도 보도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르고 그리고 보도를 했던 시점에 환율도 달라서 제가 뭐 몇 천만 파운드가 몇 억이었다 이런 게 수치적으로 조금씩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대략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근접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양해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